우리가 금속을 만들거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때 있잖아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또 어떤 건 안 일어날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재료과학 분야에 정말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링엄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화학 반응의 세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볼까요? 우선 야금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풀어줄 열쇠,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을 살펴볼 거고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이 엘링엄 다이어그램이라는 지도를 어떻게 읽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걸로 실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는 거죠. 기대되시죠? 좋아요. 그럼 첫 단계부터 가보죠. 야금학자들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연에서 캐낸 광석, 그러니까 대부분 산소랑 결합한 산화물 상태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순수한 금속만 쏙 뽑아낼 수 있냐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엘링엄 다이어그램이 꼭 필요해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잖아요? 그냥 광석에다 열을 막 가하면 순수한 금속이 짠! 하고 나올 것 같죠?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림도 없어요. 그럼 대체 뭘 써야 산소를 떼어낼 수 있을까? 온도는 또 얼마나 높여야 하는 걸까? 한마디로 어떤 반응이 먹히는 반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모든 화학 반응을 지배하는 아주 근본적인 법칙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연력학 원리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자발적 과정이란 말을 알아야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서 누가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누가 밀지 않아도요. 이게 바로 자발적인 과정이죠. 화학 반응도 똑같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더 안정적인 상태로 저절로 가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마법 같은 황금률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지 아닐지를 알려주는 규칙인데요.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 우리가 보통 델타G라고 들으는 값이 음수, 즉 0보다 작으면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와, 정말 간단하죠? 근데 엄청나게 강력해요. 이 델타G 값 하나만 알면 반응이 갈지 안 갈지를 딱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네요. 엘링엄 다이어그램. 이게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말한 그 황금률 있잖아요. 델타 G가 음수여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이 법칙을 수백 개의 산화 반응에 대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정말 기가 막힌 도구입니다. 기본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그래프예요, 그래프. 세로축, 그러니까 Y축에는 방금 말한 깁스 자유 에너지를 놓고요. 가로축, X축에는 온도를 놓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변함에 따라 각 반응의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선으로 쭉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 축만 한번 보세요. 세로축이 바로 깁스 자유 에너지. 이게 낮을수록 더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로축은 온도.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이 하얀 도화지 위에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다이어그램에 있는 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금속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물이 되는 하나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건 이 선의 모양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의 기울기를 볼까요? 이게 대부분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반응하면서 기체였던 산소가 고체인 산화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더 질서정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자, 이게 바로 완전체 엘링엄 다이어그램입니다. 우와, 언뜻 보면 막 스파게티 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수많은 반영 데이터를 이 한 장의 그림에다가 다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만 있으면 어떤 온도에서 어떤 산화물이 더 안정한지 바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다이어그램이 가진 진짜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지도를 실제로 어떻게 읽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쏙쏙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죠. 가장 중요한 규칙,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가져가세요. 특정 온도에서 선이 더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그 선이 나타내는 산화물이 더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안정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단단하게 결합해서 깨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아래에 있을수록 안정하다. 아시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높고 그래프에서 선이 저 위쪽에 있는 산화물일수록 덜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별로 꽉 붙잡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금방이라도 산소를 내주고 원래 금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반대로 선이 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요? 엄청 안정적이에요. 산소를 그냥 꽝 붙들고 절대 안 놔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고요.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만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까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철소 용광로 안이 보통 엄청 뜨겁잖아요? 한 1500도 정도 된다고 해보죠. 이 온도에서 우리가 탄소를 사용해서 산화철에 붙어있는 산소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순수한 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엘링엄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먼저 가로축에서 온도 1500도를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 찾으셨나요?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선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철이 산화되는 선,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가 산화되는 선. 이 두 선이 1500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왜일까요? 지도를 보세요. 1500도에서 보니까 탄소가 산화되는 선이 철이 산화되는 선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규칙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아래에 있는 놈이 만드는 산화물이 더 안정적이다. 이게 바로 환원 반응의 핵심 원리예요. 어떤 온도에서 더 아래쪽에 있는 원소가 산소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산소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위쪽에 있는 놈이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엔 탄소가 산화철한테서 산소를 뺏어서 자기는 일산화탄소가 되고 산소를 뺏긴 산화철은 순수한 철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 단계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이제 전문가처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세기의 유명한 화학자 르 샤틀리에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연력학 법칙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미리 다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거든요. 이 엘링엄 다이어그램이야말로 바로 그런 과학자들의 오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멋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엘링엄 다이어그램 하나가 1940년대 야금 산업에 정말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거든요. 수많은 데이터를 단 하나의 직관적인 지도로 만들어서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풀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배터리 소재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기술 같은 분야에서도 이 엘링엄 다이어그램처럼 본질을 꿰뚫는 그런 강력하고 단순한 지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